사랑하는 소방과 학생 여러분, 그간 안녕하세요. 여러분 3학년이죠. 작년과 재작년 코로나로 제대로 대면 수업을 못하고 거의 온라인 수업을 했죠. 그래서 원래는 대면 수업이 가능하리라 생각했습니다만도 오미크론이 워낙 지금 이제 확산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중증도는 약하지만도 확산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급히 학교에서 학교 방침을 온라인 수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랴부랴 급하게 오늘은 3월 2일입니다. 2일 저녁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수업할 거를 오늘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직접 수업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교재 설명과 그 다음에 간단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 이런 걸로 해서 한 3, 40분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방경보 시스템 공학 앞으로 이 과목으로 우리가 6개월간 1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공부를 해야 될 책입니다. 책은 요 책입니다. 책. 소방전기 설비 및 설계. 요거 안에는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소방경보 시스템이라고 하면 경보 시스템 뭡니까? 바로 화재가 났다든지 했을 때 소리나 또는 신호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 2학년 2학기 때 소방전기 설비공학을 했죠. 그 안에는 소방경보 시스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피난설비도 있을 끼고 그 다음에 또 소화활동 설비도 있을 끼고 그 외에 여러가지 설비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소방경보를 위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소방경보 요것만 하면 내용이 또 조금 부실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지난 학기에 배웠던 소화활동 설비 이런 것도 일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원래는 설계를 목적으로 만드는 책입니다. 설계를. 그래서 내용이 아주 그림 위주로 됐습니다. 그림 위주로. 설계니까 도면. 그래서 실기시험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격증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야 될 텐데 자격증은 소방전기도 있고 소방기계도 있죠. 소방 분야는 그 특이 두 개인데 여러분 그 두 가지 다 따야 됩니다. 왜냐? 소방 분야만이 유일하게 두 개의 자격증을 동시에 인정을 다 해줍니다. 소방기계하고 소방전기하고 두 개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한 회사에 근무하면 두 자격증을 동시에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전기 같은 건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 전기기사 있는 것 때문에 전기공사는 전기공사 업체에서만 쓰고 전기기사는 전기안전관리 대행하는 이런 데서 사용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두 개의 자격증을 가졌다고 해서 두 개 다 면허를 걸 수가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따로따로 한 사람씩 있어야 된다. 두 가지 다 전기공사도 하고 전기안전관리도 하려면 한 사람이 자격증 두 개 가질 수도 두 가지 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다른 자격증들은 다 그러한데 우리 소방 분야만 유일하게 전기와 기계 이 자격증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 소방 두 개의 자격증 전기공사도 할 수 있고 소방전기공사도 할 수 있고 소방기계공사도 할 수 있고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두 개 자격증 가진 사람을 요구하지 한 개씩 가진 사람 두 사람을 요구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소방전기 기사 자격증도 따고 소방기계 기사 자격증도 따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걸 따든 먼저 한 개를 따고 그 다음에 과목 면제를 받습니다. 과목 면제를 받으면 두 과목 맞추면 또 시험을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 시험을 칠 때 여러분들은 앞에 소방전기 설비공학은 필기의 위주였고 여기서 배우는 거 이거는 실기시험 위주입니다. 물론 필기시험도 요거 공부가 됩니다만도 주가 실기시험을 위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과목을 수업을 하고 나면 소방기계, 소방전기 실기시험에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겁니다. 책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책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하기로 하고, 자우장 여러분들은 요 과목, 요 책을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다음 주 수업을 할 때,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업 있죠? 수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구입을 해서 수업 시간에는 이 책을 꼭 가져와야 됩니다. 자, 다음.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름이 이렇고 현재 용성전기 ENG 주식회사에 근무합니다. 우리 회사는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소방공사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공사도 합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공사도 합니다. 그런 건 다 이렇게 매너가 따로따로 있는 거죠. 통신공사도 합니다. 통신 매너도 있죠. 그 다음에 전기안전관리 대행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은 지금 현재 4대 보험을 엮고 있는 인원이 약 19명 정도가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는. 거기서 근무하면서 여러분 학교에 요 경남대학교 소방공학과에 제가 지금 현재 10몇 년째, 정확하게 기억 못합니다만 10몇 년째 지금 소방과 생기고 나서부터 계속 소방전기에 관련 부분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좀 달리기 분야에 많은 직책을 맡았습니다. 왜냐, 지금도 저는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달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자랑을 좀 할 겁니다만도, 대한 울트라 마라톤 경남 지명회장, 그 다음에 마산시 육상연합회 회장, 옛날 마산시가 따로 있을 때였죠. 그 다음에 통합 합대했죠. 창원하고, 진해하고, 창원, 진해 통합, 마산 통합이 됐는데, 통합하고 나서도 통합 창원시 육상연합 회장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 근무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살기 운동이라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우리나라의 중에서 아주 중요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국회에서 인건비와, 그 다음에 활동비를 지원을 해주는 국회법으로 등록된 단체입니다. 이거. 옛날에는 여러 가지 이념 단체들도 있고, 뭐 잘 살기 운동, 새마을 운동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그런 단체들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인성이 똑바르고, 그 다음에 도덕성이 있고, 질서를 잘 지키고, 화합하고, 이런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운동, 이것이 바르게 살기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보면 저 길가에 이런데 캠페인을 하거나 또는 막 교통정리를 하거나 또는 아니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 많이 볼 겁니다. 이게 제가 회장도 하고 지금은 현재는 명예회장입니다. 전화번호, 메일 주소, 여러분 자격증, 저도 소방 쪽에 전기기계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기 쪽에도 전자 쪽에도 통신 쪽에도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5년 전에 땄나요? 태양광 발전 기사 이거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생기자마자 제가 공부를 해가 땄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공대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전기과에도 더욱더 자격증이 필요하겠지만도 우리 소방과에도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을 목표를 하더라도 공무원 면접을 본다든지 또는 공무원 면접 볼 때 물어봅니다. 자격증 가지고 있어요? 물어봐요. 없다 하는 것 때문에 뭐 했어요? 자격증도 하나 안 따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면접에서 나쁜 점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으면 무조건 통과합니다. 면접에서는. 그리고 공무원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또 공부를 계속하고 그래가지고 소방 공무원을 하면서 뭘 하느냐? 소방시설관리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소방 공무원들을 위한 자격증 제도입니다. 소방기사 위에 단계가 시설관리사고 그 위에가 소방기술사죠. 그래서 소방시설관리사라는 게 유일하게 우리 또 기사와 기술사 사이에 소방만 이 시설관리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소방 공무원 하면서 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 소방 공무원은 면제를 해줍니다. 과목 일부를. 그 면제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공부하기에는. 그리고 소방 공무원 출신들은 그걸 면제를 해주니까 쉽게 소방시설관리사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 공무원들을 미 살리라고 퇴직해가지고 먹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설관리사 시험 치려면 요거 있어야 되죠. 자격증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꼭 따고 물론 일반 회사에 가도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격증을 꼭 따야 됩니다. 자, 자격증 설명을 좀 했고 자, 다음은 여러분 정환기 마라톤 도전사라 해놨죠.
자, 여러분, 도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젊음은 무엇이냐고 물으면 바로 도전, 꿈과 이상을 가지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바로 젊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도전하지 않으면 그건 젊은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소방 공무원을 꿈을 꾸든 또는 자격증이든 또 아니면 그 이상 다음에 석박사 학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의 소방 재원을 하든 또 아니면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의 헬스 1위 인자가 되든 저는 여러 가지의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업무를 하면서도 꿈을 꿀 수도 있고 소방 일을 하면서도 꿈을 꿀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꿈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그것이 바로 젊은이라는 거예요. 그 도전을 멈추고 열정이 식으면 바로 늙은이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겠죠. 이곳에서 얼굴 수염도 있고 그렇지만 뒤늦게 이 마라톤이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마라톤에 대해서 끝없이 제가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달리기는 세상에서 제일 다이나믹한 명상이라고 해놨죠. 이 설명을 좀 드릴까? 달리기가 마라톤이 있죠. 마라톤. 거리가 얼마예요? 42.19. 풀코스를 42.19라고 그러죠. 하프는 그거의 절반이죠. 마라톤 풀코스는 약 40km 되는데 저는 10km씩 끊어서 달립니다. 첫 번째 10km는 달릴 때 뭘 하느냐? 내 몸에 내가 지금 생각하는 모든 잡생각을 다 떨쳐버리기 위해서 10km 동안 그 생각만 합니다. 잘 안 떨쳐집니다. 잡생각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도 노력하면 나중에는 됩니다. 그 다음에 또 10km는 어떻게 뛰느냐? 잡생각을 다 떨쳐버린 상태에서 무념무상으로 아무 생각을 안 하도록 합니다. 그거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다 보면 그것도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뛰는 거예요. 마음을 텅 비는 거죠. 그 다음에 30km 때는 또 어떻게 뛰느냐? 그때는 이제 내가 앞으로 할 것, 그동안 고민스러웠던 것, 해결 안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제일 잘 해결됩니다. 계획도 제일 잘 세워집니다. 뛰면서. 주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40km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내가 지쳤죠. 30km까지 뛰어왔으니까 이제 몸이 많이 지쳤을 거예요. 그럴 때는 내 자세에 팔을 자세, 다리, 가슴, 얼굴, 눈높이,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이런 것 자세에 집중해서 달립니다. 그래서 달리다 보면 마지막 10km를 제일 더 빨리 달립니다. 저는 항상. 마지막 10km 제일 빨리 달리고 초반 10km 제일 천천히 달립니다. 그래서 골인하고 나면 완전 땀이 비오듯이 쏟아지죠. 그때 그 골인하고 나서의 그 완주의 희열, 성취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4단계를 거치면서 명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명상 중에서도 그냥 명상이 아니라 달리니까 다이나믹한 명상이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제 서재에 가면 이렇게 메달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죠. 이거는 울트라 마라톤 사진이고, 이거는 마라톤, 일반 마라톤이죠. 지금부터 제 마라톤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마라톤 풀코는 지금까지 몇 회를 뛰느냐? 314회를 뛰었죠. 314회 풀코스를. 이봉주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민 마라톤을 하고 지금은 좀 몸이 많이 불편해가지고 달리지 못합니다만도 저도 이봉주하고 지금 간간히 채팅도 합니다. 제가 대한육상연맹 이사하고 이봉주도 우리 그게 자문으로 한 번씩 오고 이래 해가지고 잘 압니다. 그래서 이봉주가 지금은 달릴 수도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마라톤 선수치고는 제일 많이 달렸습니다. 38번 달렸어요. 풀코스를. 근데 나는 이렇게 뛰었다는 얘기죠. 물론 이봉주 선수처럼 일반 엘리트 선수처럼 죽기 살기로 뛰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난 1월 9일날 했네. 1월 9일날 300회를 뛰었고 그 사이에 또 더 뛰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314회입니다. 물론 지난주 일요일날도 뛰었죠. 또 이번주 다가오는 일요일날도 또 뛰러 갈 겁니다. 저는 마라톤 풀코스를 뛰러. 그 다음에 울트라 마라톤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울트라 마라톤이라는 걸 한번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뭔가요? 바로 마라톤 풀코스 거리 이상 뛰는 것 초장거리 달리기를 말하는 거죠. 즉 100km를 뛰거나 또는 아니면
요거 100km입니다. 요거는 200km를 뛰거나, 제주 한 바퀴 도는 거, 얘는 200km입니다. 200km. 전 매년 제주에 한 바퀴 도는 200km를 뛰러 갑니다. 그 다음에 그 이상 뛰는 거, 우리나라 태종도에서, 부산에 있는 태종도에서 판문점, 임진각까지 537km를 뛴다든지, 그 다음에 그 이상 뛰는 거, 이런 것을 울트라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100km 요 뛰었죠. 시간이 얼마나 좀 보이네. 10시간 32분. 중간에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이래 해야죠. 100km를 뛰려고 하면. 그래서 그런 시간을 다 포함해가지고 이래 뛰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6분, km당 6분 이내의 속도로, 즉 10km를 1시간 이내로 계속 달려야 됩니다. 물론 최고 기록은 이것보다 저희가 더 빠릅니다. 9시간대입니다. 저는 100km를. 그래서 이 울트라 마라톤이란 이거다. 풀코스 이상 뛰는 걸 울트라 마라톤이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울트라 마라톤 이력을 설명을 드릴게요. 재미없나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보다 재밌죠. 저는 울트라 마라톤을 117번 완주했습니다. 요거는 100회 완주할 때, 울트라 마라톤 100회 완주할 때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찍은 건데, 이거 언제입니까? 2018년도에 100회 완주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17번 더 완주했죠. 그래서 요즘은 코로나가 심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울트라 마라톤 대회가 1년에 몇 번 안 열립니다. 한 4번 이래 열리는데, 그래서 자주 못 뜁니다. 내일 모레 3월 12일 날 부산에서 진해까지 왕복하는 울트라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저도 그것도 뛰러 갈 겁니다만은 이렇게 울트라 마라톤은 117번 뛰었다. 아까 마라톤 풀코스는 314번인가 뛰었죠. 그보다도 이거는 거리가 훨씬 더 먼 겁니다. 이것이 더 힘든 겁니다.